안녕하세요. 저는 포기란 없다. 알 때까지. 네. 아이들이 모르면 천천히 차근차근 옆에서 친절히 가르치는 개념 상상의 김은배 강사입니다. 그럼 27번에 대한 문제 해설을 시작할 건데요. 일단 문제 해설을 시작하기 전에 우선 우리가 모의고사, 우리가 2학년 올라가고 첫 진급해서 보는 시험이어서 굉장히 떨리고 또 기대감을 갖고 시작을 했을 텐데요. 문제를 보고 나서 시험을 보고 나서 많이 아쉬움도 남고 많이 후회감도 남고 여러 가지 감정들이 교차를 할 텐데, 자, 이 영상을 보고 있는 학생들이라면 저 선생님이 단언컨대 장담 하나만 하자면 이 영상을 보고 있는 학생들이라면 분명히 다음 시험 때는 점점 실력이 시험 점수가 올라갈 것이라고 선생님은 단언코 확신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27번 문제를 바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집합 x 1, 2, 3, 4, 5, 6에 대하여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함수 fx에서 x의 개수를 구하시오. 자, 일단 이런 문제는 우리가 집합을 가지고 함수로 표현을 되고 그 함수에 대한 경우의 수와 우리 연관 지어지는 경우의 수 문제라고 우리가 많이 알고 있을 텐데요. 자, 일단은 제가 쉽게 풀기 위해서 x에 대한 함수를 우리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볼게요. 1. 자, 이거 좀만 더 밑으로. 자, 이 함수가 x에서 다시 또 우리 x로 가는 함수. 자, 이렇게 x에서 x로 가는 함수 우리는 이거를 우리가 f 함수라고 표현을 할 건데요. 자, 이거를 우리가 x에 대해서 요 x를 정의역이라고 우리는 보통 말을 많이 하고요. 요 x는 우리는 공역이라고 표현을 많이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조건 가를 한번 볼게요. x1이라는 원소가 집합 x에 대한 원소고 x2라는 어떤 숫자가 또 집합 x에 대한 원소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게 x1, x2에 대하여 이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른대요. 이 조건이 뭘지 한번 좀 자세히 한번 지켜보면 x1하고 x2는 다른데 뭔가 1과 4 사이에 있어 라는 어떤 조건이면 fx1은 즉 x1을 넣었을 때 함수가 그 대응되는 함수값이 fx2에 대해서보단 항상 커야 된다라는 조건을 말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씩 1, 2, 3, 4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씩 매칭을 시켜볼 건데요. 일단은 요거에 대한 풀이를 생각을 했을 때 되게 많은 아이들이 문제를 풀면서 하나씩 매칭을 시켜보기도 하고 우리가 하나씩 넣어보기도 했을 텐데, 쉽게 생각하는 방법을 선생님이 알려준다면 1, 2, 3, 4에 대해서 서로 다른 어떤 정의역에 대해서 대응되는 공역 x에 대한 게 다 다르고 그거에 대한 게 우리가 크기가 다 달라진 부분이기 때문에 1, 2, 3, 4를 그냥 우리가 6개의 우리 공역 중에서 4개를 매칭을 시켜주면 자동적으로 크기가 순서대로 매칭이 된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임의적으로 한번 매칭을 한번 시켜볼게요. 죄송합니다. 감소 함수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거로 실수를 잠깐. 자, 다시. 자, 그럼 거꾸로 4부터 우리가 감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가고, 자, 이렇게 매칭이 된다라고 우리가 한번 예시를 한번 가정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랬을 때 우리가 요 경우의 수는 우리가 6개에 대해서 4개만 매칭을 시켜주면 자동적으로 순서가 크기가 매칭이 되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경우의 수는 우리는 6개 중에서 4개를 고른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4개를 골라서 표현해주고, 자, 그러면 이제 이건 함수이기 때문에 주어진 정의역이 전부 다 어떤 공역에 대해서 매칭이 되어야 하는데, 나머지 5와 6은 어떻게 매칭을 시켜줄 것이냐. 그래서 나 조건을 봤더니 함수 f의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는다. 역함수가 작년에 우리 학교 내신에서
굉장히 많이 우리를 괴롭혔던 역함수 내용이고, 그 역함수가 존재할 조건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기억을 하고 강조를 할 건데요. 이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건 결국에 역함수가 의미하는 건 1대1 대응이라는 말을 갖고 있지만,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1대1 대응이 아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함수가 다 하나씩 대응을 되지만 1대1 대응으로 존재하지 않게 우리는 매칭을 시켜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서 구했던 1, 2, 3, 4는 6개 중에 4개를 고른다라고 우리는 경우의 수를 구했고, 나머지 5와 6에 대해서 우리는 매칭을 시켜줄 텐데, 이거를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는 조건에 맞게 설명을 해줄게요. 5가 매칭이 돼서 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총 6개 중에서 또 6도 갈 수 있는 정의역은 6개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6개 곱하기 6개, 우리 즉 5에서 x로 가는 게 66에 36에서 1대1 대응이 되는 경우의 수를 빼는 우리 6건의 경우의 수로 우리는 구하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5가 5로 가고, 그러니까 매칭이 안 돼. 우리가 쌤이 매칭을 예시로 들었던 경우에서 5가 2로 가고 6이 4, 2 또는 4로 가는 경우에 대해서 우리는 그걸 제외시켜 줄 방향으로 가면 5가 갈 수 있는 경우 2가지, 6이 갈 수 있는 경우도 2가지. 2가 결정이 되면 6은 갈 수 있는 경우 1가지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2가지가 우리가 경우가 생길 거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2를 빼면서 우리는 경우의 수를 마무리 지을 건데, 5가 여사건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는 5가 2와 4로 가는 경우를 제외하는 거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총 2가지가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계산을 해주면 6C4는 우리가 15가 될 거고, 요 36에서 2를 빼면 34를 곱한 우리의 결과는 510이라는 결론이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역함수의 의미를 우리가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야 되고, 1대1 대응이다, 1대1 대응이 아니다라는 조건에 대해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고요. 앞에 문제에서 풀었던 우리 18번의 문제처럼 어떤 경우의 수, 조건 가와 나가 주어지고, 그 조건에 대해서 우리가 조건을 잘 생각해 주면서 문제를 차근히 풀면 어렵지 않게 이렇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7번 문제 설명을 마무리 짓겠습니다.